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 간략한 내용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불교인문 이사실 미리보기 수업에서 사성제 그림을 설명하고 삶의 메커니즘을 압축해서 보았습니다. 1. 사성제를 포괄적인 설명과 실다운 지혜 이후에 신층적인 설명으로 각각 그린 두 장의 그림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법들은 깨달음에 근접한 공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재 32, 33쪽의 그림 두 가지 보았는데 특히 사성제가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빈야 실다운 지혜 이후의 깨달음에 근접한 자리에서는 사성제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해서 그 깨달음에 근접한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 우리가 주목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는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주제는 세 번째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몇 장의 그림의 제시와 함께 압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사실을 부재로 하는 이 책의 공부 과정은 삶의 메커니즘의 토대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세 번째 책의 결과를 미리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불교 인문 2 사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공부하는 이 과정을 미리 보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삶의 메커니즘이란 시각 없이 접근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다. 삶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연기, 12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연기적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보는 삶의 메커니즘 없이는 사실이란 주제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을 그저 그림 몇 장 보여드리는 정도로 우선은 제시를 하고 그 위에서 책이 만들어졌다.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 번째 책에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이제 지금 수업이죠. 다음 수업에서는 지와 견의 주제에 이어지는 수행 지도를 개괄하여 이 책의 내용을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불교 인문 이 책을 32쪽에 32, 33쪽에 그림 두 장, 그리고 34쪽부터 35쪽에 두 페이지로 삶의 메커니즘을 압축해서 설명했지요. 그러면서 네 장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을 해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수업 자체가 완성돼서 출판된 책이 아니고 출판 이전에
미리 보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 삶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자리에서, 그죠? 요 자리에서 두 가지 주제는 보충하고 가야 되겠다. 한 가지는 지와 견이라고 하는 주제가 삽입되어야 하겠고, 지와 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지와 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에 대한, 물론 수행도 몇 장의 설명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는 일단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는 자리니까 지와 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 지도를 삶의 메커니즘처럼 간략한 설명 위에서 몇 장의 그림으로 일단은 불교 수행의 포괄적인 지도를 그려서 지시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해볼까 했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에 두 가지를 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지와 견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교재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수행 지도를 개괄해서 한 번 더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불교 입문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과정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드린 교재를 가지고, 자, 오늘 5번 지화견 드렸죠. 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진리에 이어서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실이 삼법인이 하나 있고 연기가 하나 있고 두 개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번호는 삼법인 1번, 연기 2번, 진리, 사성제 3번, 삶의 메커니즘 4번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5, 지와 견, 냐나, 다사나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자, 한편 메커니즘으로 해석한 삶은 인식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 위에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인식이 진행됩니다. 요거 앞에 메커니즘 그림 4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때 작은 순환 구조에 의해 관심, 참다가 1차 인식에, 잠재 순환 구조에 의해 상이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데, 2차 인식의 경우 1차 인식의 결과인 수를 가공하여 행위에 전달하고, 이 가공의 과정을 닦아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그려내는 그림이죠. 늘 그리는 그림. 삼가는 것은 말하자면 인식, 아는 거고, 행위, 안 것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 그런데 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니까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라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간략히 말해보면 인식과 행위가 순환 구조라고 하는 방법으로 서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때 연결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니, 행위는 그대로 인식에 전달이 되는데 행위 상태를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하는 것, 요게 교리 용어가 찬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찬다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요게
욕, 하고자 할 욕, 이렇게 한자로 나타내고 있죠. 요거를 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요? 찬다 관심이라는 말이 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뭔가요? 박 부모님, 어떤 용어가 찬다에 연결된 말로 이 자리에 나올까요? 그렇죠. 찬다라가라는 말이 있다고. 요게 중국에서는 욕탐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라가 탐이고 찬다를 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욕탐이라는 것이 찬다 관심이 행위 과정에서 생겨나 있는 탐을 싣고 왔다. 이런 개념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가 관심에 의해서 인식에 전달이 된다.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요때는 좀 특별한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발견한 정말 특별함이죠. 여기에 말하자면 관심이라는 것은 행위 상태, 탐이라고 하는 탐진치, 행위 상태를 그냥 들쳐업고 와가지고 인식에 내려다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방법이. 그런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이 과정엔 어떤가요? 가공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인식이 가공되어서 행위에 전달이 된다. 이때 이 가공의 과정을 경은 닦아라는 말로 말해주죠. 그리고 이 닦아라는 거는 인식의 과정에서 보면 일단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하잖아요. 위자나띠. 인식하면 거기서 식이 생기죠. 그리고 식이 생겨나서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3사 화학 촉하고 촉하면 수, 웨이처에 대한 느낌, 경험이죠. 이것을 대상으로 상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 안에서 2차 인식이라고 불리는 요 과정을 통해서 심이 만들어지죠. 요 과정 일단 생략하는 겁니다.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난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가래가 되고 자기화된다. 이런 것을 이제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닦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나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행위는 관심, 찬다에 의해서 그냥 들쳐갖고 가서 내려놓는 방법으로 단지 전달만 해주는 방식으로 인식에 전달이 되는데 인식은 행위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 단지 들쳐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행위로 전달이 된다 라는 거죠. 일단 이건 요 부분 인식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관심에 의해서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이 된다. 닦으라고 하는 가공 과정에서 인식이 가공되어서 행위에 전달이 된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그 부분 적어 본 거죠. 자, 이런 이해 위에서 인식은 아는 것입니다. 자나띠, 알다라는 동사 또는 냐나, 암, 지, 명사 그리고 자난따, 아는 자, 현재 분사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많은 경에서 빠싸띠, 보다 또는 다싸나, 봄, 견 그리고 빠싼따, 보는 자와 짝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식과 행위라는 이 부분을 놓고 인식이니까 일단 아는 거죠. 우리 1차 인식, 2차 인식 이럴 때 위자나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때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 하면 자나띠 요게 동사요. 의미가 알다요. 알다. 그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명사로 암 이렇게 될 때는 냐나라는 말이 있어요. 냐나. 그래서 이것이 명사여서 암이야. 한자로 쓰면 지야. 그런데 경은 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단마란도 거부님 이러면 단마란도 거부님이 있어. 근데 이 단마란도 거부님이 뭘 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 부분. 단마란도 거부님이 뭘 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부처님은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여 훌륭해. 그러한 알물 통해서 삶의 양상을 그려. 이런 말을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단마란도 부부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농부 이러면서 공부 좀 해라. 이래 되는 거죠. 요렇게 안다라는 동사 기본적으로 뭐 삶을 설명하는데 안다라는 동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안다라는 것의 명사인 냐나, 알미라는 것이 뭐 동사와 명사 당연히 기본이 되는 형태죠. 거기에 불교가 또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이래가지고 자나띠라는 말에 현재 분사형을 만들어가지고 자난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빨리어에서 현재 분사 이렇게 되면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 아는 자,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진행적인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자난따는 현재 분사인데 요게 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나띠, 냐나, 자난따 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인식의 쪽이잖아. 행위라는 측면에서 요건 좀 뒤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빠싸띠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빠싸띠 역시 동사거든. 근데 이거는 한다, 행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시, 영어로 시. 그렇죠. 시. 그리고 빠싸띠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다싸나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봄 이래 되고 한자로 쓰면 견 이래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 한만원도 보부님이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아는 자군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단만원도 보부님은 보는 자요 보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 동사, 명사, 현재 분사로서 아는 자 이래 됐다면 보다라는 상태도 보다, 봄 그리고 보는 자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역시 현재 분사로 보는 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빠싼다야. 요런 이제 세 가지의 조합. 자나띠, 빠싸띠. 니아나, 다싸나. 자난따, 빠싼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용례가 하나 있죠. 니아나, 다싸나. 요거 좀 들어본 말 아닌가? 지와 견. 그러죠. 이 지와 견이 어디에 주로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야타, 부타, 니아나, 다싸나 라는 말이 있어요. 야타, 부타라는 것이 실답게. 그래서 여실직견. 여실직견이라는 말은 우리 막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죠. 수행의 과정에서 여실직견.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고기를 가야 되죠. 고기까지 가는 과정이 뭔가요?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요렇게 생겨나고 요렇게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이걸 상하다 하겠어? 무상한 줄 알지.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는 그게 여실직견이거든요. 여실직견에 올라서야 그 다음에 비로소 여모 이탐 소멸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아주 그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는 그 자리에 여실직견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 야타 부타 냐나 다사나라고. 그렇게 냐나 다사나 암과 봄이라는 것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불교 교리에서 그 삶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암과 봄이고 지와 견 이래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냐나 다사나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경은 아무래도 우리가 삶을 말하면서 안다라는 거 본다라는 거 자체가 자체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경에 볼 때 이게 300 몇십 번 나오고 200 몇십 번 나오고 그러든가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주목하는 거는 안다라는 동사와 보다라는 동사가 제각각 쓰인 거는 내비두자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쫓아가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유독 알다와 보다가 짝으로 함께 묶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동일하게 내하나 다써나가 묶여 나오겠죠. 자난따 빠싼따가 묶여 나오겠죠. 이렇게 알다 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다, 암과 봄, 지견, 아는 자, 보는 자 이렇게 짝을 구성해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단순히 안다 본다와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요 부분을 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의 중심이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수업 그 경전 해설 공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의 용례를 보고 있죠. 요게 몇 주 더 걸리겠지만 이 용례가 끝나면 이어가지고 바로 요거 안다와 본다라는 요 두 가지 말이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나는 이 용례를 하여간 제가 싹 좀 뽑아내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리석은 범부와 성스러운 제자가
아로부터 보느냐 아로부터 보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와 무아라고 하는 근본자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다 봐야 되거든. 그런데 그만큼 비중 있는 개념이 바로요 안다 본다야. 그래서 제법 좀 양이 많지만 그 경전 해설 공부의 두 번째 주제로 요 세 가지 형태의 짝을 이루는 경전 용례를 싹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요게 사실은 갖는 의미가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그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주제로 하고, 일단 이제 오늘은 요렇게 인식이라는 거 아는 거다. 그래서 자나띠, 냐나, 자난따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이 행위와 함께,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드렸어요. 자, 계속 좀 읽으면 냐나 다사나 암과 봄, 지화견, 지견의 짝은 야타부따 냐나 다사나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 사실 그대로의 암과 봄, 또는 냐나 다사나 위수띠, 암과 봄의 청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56번 상류따 11번 전법륜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법륜경은 뭐죠? 부처님 최초의 설법이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초전법륜이라고 알고 있는 경 이름은 전법륜경이죠. 법륜, 법의 바퀴를 굴리다. 법의 바퀴를 굴린 경이야. 그러니까 이게 초전법륜이야. 그런데 이 경에서도 부처님은 냐나 다사나 이 부분을 짝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만 좀 인용했어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삼회전한 12형태, 삼전 12행의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에 아주 청정함이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야타부땅 냐나 다사낭 나 수위수땅 아보시. 이래서 위에서는 우리가 냐나, 그러니까 야타부따 냐나 다사나를 그러니까 복합된 상태로 여실지견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 요 경에서는 야타부땅 떼고 냐나 다사낭 해서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의미상으로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에 아주 청정함이 없었을 때까지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삼회전한 12형태, 삼전 12행의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없었던 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달성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의 신해탈.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여실지견의 과정으로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해탈이란 말. 나는 해탈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해요? 이렇게 해탈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본다는 거예요. 암과 봄이 생겼어. 박보부님, 이렇게 앞에서 나는 이제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해탈했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러한 암과 봄이 생겼다라는 거하고를 어떻게 구분하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오온이란 말을 하죠. 오온은 뭐죠? 색수상행식이죠. 요거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사실은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쌓여 있는 것에 집착하면 나라고 하는 중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5가지 무덕이라는 개념에서 오온, 오치온 말고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개운, 정운, 그죠. 탄지경. 그거를 5가지 법의 무덕이다. 요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법온. 그래서 개, 정, 해, 해탈, 그리고 마지막이 해탈, 지견 이래 나오잖아. 지견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개정해라는 3가지 무더기를 바꿔가지고 그죠? 이 3가지 무더기를 잘 바꿔가지고 해탈을 했다고. 근데 해탈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로 공부의 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해탈했다. 아, 내가 드디어 해탈했구나.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해탈을 성취해서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해탈한 상태다. 이제 번뇌를 완전히 부쉈다 라고 인식하고 행위의 과정에서 하여간 알고 보는 일로서 완성을 삼는다고. 안다 본다, 알고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비중이 큰 거예요. 하여간 그죠? 바꿔보니 우리요 해탈지견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를 법의 무더기. 이건 뭐 잘못 썼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법륜 경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암과 범에 의해서 깨달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 상태의 완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암과 범이 생겼다. 해탈지견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화견의 의미가, 비중이 이렇게 크다. 이어서 보면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범에 아주 청정함이 생겼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선언했다는 것인데 앞뒤에 수식이 있기는 하지만 암과 범, 지화견의 측면에서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보부님, 그래서 우리가 네. 잘 알아야 되고 잘 보아야 하는 필요성, 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닫는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그거를 이런저런 전후에 수식은 하지만 결국은 아는가 보는가. 네. 알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까? 요걸로 말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보다를 행위로 표현하는 게 너무 조금 있습니다. 낯설거든요. 낯설죠, 당연히. 네, 보는 거 그냥 보는 건데 움직이지 않고. 그 낯섦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죠. 자, 어쨌든 이건 지화견 이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다, 아는 자 또는 보다, 보는 자는 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삶의 설명을 위해 배제할 수 없는 2가지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것도 설명 필요 없죠? 또한 경은 이 2가지를 짝으로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완성된 삶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별첨 알다, 보는 자와 보다, 보는 자가 짝으로 함께 나타나는 용례 참저 이랬는데 요거는 하여간 2번째 수업의 다음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때 알다, 아는 자는 인식의 자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는 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게 전법부님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측면으로 네네. 접근하는 거죠. 앞에서 제시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딱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에서 가공된 결과는
두 갈래로 나와서 행위의 출발점을 구성하는데 견해와 생각, 떠오름, 윗닦아입니다. 이때 윗닦아는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으로 사유에 연결되는 구체적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반면에 DT, 견해는 view, belief, 도그마, theory, speculation으로 영역되며 다사나와 비교되는 용어인데 윗닦아로부터 출발하는 구체적 행위의 이변에서 마치 색을 넣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색을 덧씌워서 보이듯이 세상을 보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상을 보는 어떻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는 자의 자리가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는 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요 자리죠? 행위는 관심에 실려서 인식으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인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딱가의 가공을 통해서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요때 요 부분 인식에서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3, 4와 합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2차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과 탐, 진이 생겨나고 그래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게 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생겨나고 경은 난디와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라고 해서 딱가를 통해서 가공된 결과가 무엇이냐? 가래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게 몸과 만나서 자기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딱가 안에서 가공되면 가래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부터 가래가 행위를 하죠.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요 행위가 출발하는 요게 두 갈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윗닦아잖아. 이 윗닦아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딱가로부터의 떠남이죠. 분리. 딱가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가라는 것이 가공 과정이고 가공 과정에서 떠나는 것이 윗닦아여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상호적인 이해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견해가 나온다고. DT야. 이 DT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사나 파사티 근을 함께 써요. 그러면서 DT라는 것이 그 해석에도 보면은 다사나와 비교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다사나는 봄이야. 파사티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거든. 요게 이제 정보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봐야 될 거야. 그냥 보는 건데요. 그런데 본다라는 하나의 행위의 명사형하고 비교가 되는 본다라고 하는 같은 어근 위에서 봄이라는 말과 비교되는 또 다른 단어로 DT, 견해라는 게 있는 거야. 이럴 때 이 견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팔정도도 시작이 정견, 삼마디티, 바른견해 이래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까? 이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얹으면 원래 있는 것들 위에다가 파란색을 얹어서 온통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견해라는 거. 세상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나? 이렇게 말했죠. 있는 거를 보는데 어떻게 보나?
하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게 견해라고. 이거는 쉽게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상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상도 있어요. 그러나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도 있어요. 만약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상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명이 생겨나고 무탕부진 이래 되겠죠? 그런가 하면 상락아라는 게 작용하면 이대로 와가지고 견해가 어떤 견해가 생겨요? 상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생기고 락이라는 전도된 견해, 아라는 뭐 이런 전도된 견해가 생겨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만나는데 행위라는 측면은 그 세상의 위탁감, 생각을 떠올리는 구체적 행위로 나가지만 그러한 구체적 행위의 이면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보안, 이 인식한 요거가 사실은 상한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요런 시각을, 그런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구체적 행위가 윗닦아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이면에서 그거 말이요? 사실은 항상 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뭐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요거를 보고 구체적으로 행위하느냐라는 구체적 행위의 밑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관점. 요게 견해라는 거죠. 요렇게 이제 견해라는 것이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다면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 바로 구체적 행위와는 다르게 구체적 행위의 이면에서 어떻게의 관점으로 작용하는 견해가 바로 오는 것이다. 정국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어떤 구체적 액션은 아니라 해도 액션의 밑에서 네네네. 그죠? 액션의 밑에서 어떤 관점에서 구체적 액션을 통해서 세상을 사나?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메커니즘적으로 딱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두 개가 있다. 이런 해석에 의해서 자리가 잡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행위라고 말할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삶을 이해하는 방법에서는 구체적 행위 밑에서 작용하는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볼까라는 그 의미다. 그래서 위치는 아는 자리가 있고 보는 자리에 견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행위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예, 출발 자리에서.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하다 보면 특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지화견이 무엇일까라는 관심이 많아. 근데 관심은 많은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메커니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메커니즘 없이 불교가 제시하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바로 이렇게 메커니즘이 딱가로부터 출발하는 두 갈래 길, 하나가 견해고 하나가 위탁가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니까 견이라는 것, 본다라는 것이 위탁가라는 구체적 액션 밑에서 어떻게 보고 어떤 안경을 쓰고 구체적으로 액션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견해가 봄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경제에 보니까 그 안다 까윈다임이라고 안붙다라 왜 110 안다 보니까
아는 견해가 봄이라고 정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나중에 그거 좀 더 예, 알려주시고요. 정리 정해야 돼요. 아주 뭐 정확하네, 그치?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풀었어. 정리를 했는데. 몰라. 근데 이제 형 그경 이따 나 좀 다시 네. 보여주시고요. 어쩌면 또 모르지. 옛날에 제가 보물 견해라고 견줄 때도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했거든. 경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다 이제 어쨌든 잘 됐어요.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봄이 견해다라는 거 저의 논리로도 됐고 이제 경우로도 확인이 됐어. 그래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자 보다 봄 보는 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설명했고 그래서 견해에 해당한다. 삶은 인식과 행위입니다. 행위는 관심을 통해 인식에 전달되고 인식은 따까의 과공을 통해 행위로 전달되는데 따까의 과공은 이렇게 1. 구체적 행위의 출발점인 윗따까와 함께 2.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견해의 두 가지 갈래로 행위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 지금 충분히 설명된 거죠? 또한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견해는 이렇게 다른 갈래로 출발하여 구체적 행위의 아래에서 작용하며 행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는 삶은 암과 봄에 의해 그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고 부처님은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의 아주 청정함이 생겼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 놓치지 말자고요.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는 삶은 암과 봄에 의해 그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 여기서 질적 수준이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겠어요? 불교가 하자는 게 뭐죠?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이거잖아요. 정보부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하는 그 액션을 뭐라고 불러요?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자아실현? 뭐 자아실현도 좋고. 그러나 이제 구체적 액션 이렇게 말하자면 뭐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공부 이럴 거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행 이래 되겠지. 이렇게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는 삶은 암과 봄에 의해 그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고 부처님은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에 아주 청정함이 생겼을 때, 즉 질적 수준의 향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이런 말이죠. 아주 청정함이 생겼다. 그때 비로소 깨달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림 1 지화견해서 마지막 장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이제 44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이제 바로 요거죠. 인식과 행위인데 행위는 관심, 참다로 연결이 되고 인식은 식에서 알고 따까의 가공을 거쳐서 한면으로는 구체적 행위가 나가는데 그 이면에 견해라는 것이 함께 나와서 봄이라는 자리매김이 된 거죠. 예, 요렇게 지와 견, 암과 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메커니즘적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위치가 잡혔어요. 요렇게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어가지고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와 견해, 자리가 잡힌 거야. 지와 견 이제 자리를 분명히 잡았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한편 안구따라 뒷가야 내세모음 49번 전도경은 봄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전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전도, 무아에 대해 아라는 전도,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전도가 상. 여기서 상은 이제 산야야, 오온의 상. 그리고 심, 찌따와 견해, 디티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자리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역으로 무상에 대해 무상이라는 전도되지 않음, 고에 대해 고라는 전도되지 않음, 무아에 대해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음, 부정에 대해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도 상과 심과 견해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자리에서 완성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경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은 원래 무상고 무아잖아. 그죠? 우리가 여실, 사실 그대로를 말하자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무상고 무아 부정인 것을 상락아정이라고 거꾸로 본다 이거야. 전도라는 개념이 그거잖아. 그죠? 거꾸로 매달린 거야. 거꾸로 보는 거야. 근데 그 거꾸로 보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 거꾸로 보는 상, 거꾸로 보는 심, 거꾸로 보는 견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가 무상고 무아부정인데 그거를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전도되지 않은, 거꾸로 매달리지 않으니까 바로 쓴 거지 뭐. 사실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떻게? 사실 그대로의 상, 사실 그대로의 심, 사실 그대로의 견해. 세 단계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그럼 견해라는 건 뭐야? 견해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전도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견해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견해라는 것은 닦아라는 가공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서 출발하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잖아. 이 견해가 전도되었다라는 것은 가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전도된 거거든. 그 가공하는 과정엔 뭐가 있지? 라고 하는데 지금 전도경은 뭐라고 해요? 상과 심과 견해 이러니까 견해 밑에 심이라고 하는 자리, 상이라고 하는 자리가 함께 제시된 거죠. 만약에 견해에 문제가 있어서 견해를 좀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하려면 당장 바로잡는 일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바로잡아진 견해가 흔들리지 않고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것이 생겨나는 가공 과정에 있는 심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견해를 바로잡는 일을 좀 전에 정보부님한테 질문한, 그렇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뭐라고? 공부요, 수행이요. 그러면 견해를 바로잡는 공부 수행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견해를 바로잡는 이 공부, 이 수행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분 어떻게 이루어지나? 사마타 비파사나로?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견해가 완성되려면 쌍이라고 바로잡이지. 그렇지. 심과 상의 문제가 완전히 이 여기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그지? 심도 완전히 해소되고 상도 완전히 해소되어야 밑에 가공 과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견해가 완성된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 그야말로 부동의 견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심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완성할까 하면 사마타죠. 상을 어떤 방법으로 완성할까 하면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답이지. 그러나 그 답 이전의 자리, 그렇게 보면 심과 상,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죠. 지와 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전도경 이야기를 한 것.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했죠.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는 삶은 암과 봄에 의해 그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알미라고 하는 거는 따지자면 관심이라는 거, 참다가 그냥 싣고 와서 내려주니까 참다라는 요놈만, 관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탐진치를 해서 떼어놓을까, 어떻게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올 수 있게 하나, 한 가지 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봄,
견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때요? 이쪽에서 삶의 형상이 구체화되려면 본다라는 자리 견해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것만 직접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물론 직접 해소했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다만 그게 유지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유지하는 완성된 상태를 만들려면 이것이 빠져나오는 가공 과정 안에 있는 힘과 상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러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여실직견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실직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완성되려면 사마타를 통해서 심의 문제를 풀어주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상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 과정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부 수행이 알매 측면에서는 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뭐라고? 욕탐을 제어하는 거라고. 요 자리라고. 그런데 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할 때는 그냥 한 단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과 심과 견해라고 하는 세 단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끝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여실직견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단계적인 수행의 과정이 있다.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자, 딱가의 가공을 위한 출발 자리에 상이 있고 과정의 중심에서 심이 생겨난 뒤에 여기서 심이 생겨난 뒤에는 심행은 상수 요 얘기죠? 심이 생겨나는 데는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 요게 하여간 오랜 세월을 두고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이 되는 바람에 불교 안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이 문제를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니까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거요. 그래서 심이 생겨난 뒤에 행위로 전달되는 자리에 견해로 작용한다는 순서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견해는 상에서 심으로 견해로의 과정으로 가공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들쳐업고 내려놓는 거야. 그러나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데는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이 있어. 가공되는 거예요. 그 가공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있느냐 하니 상과 심과 견해라는 이 과정으로 있어.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림 2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종보부님 네네. 끝에 있는 그림 네네. 넘어갔어? 네. 자, 마지막에 있는 그림 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그죠? 인식과 행위 있고 암과 봄이 있거든. 그런데 앞 페이지 그림에 없던 부분, 앞에서는 그냥 딱가의 가공 이렇게만 났는데 그 가공의 자리에 심이 있고 상이 있고 견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전도경이 말하는 상라가정의 전도가 상과 심과 견해에 걸치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이 상과 심과 견해에 걸쳐 있는 이런 부분 그림으로 나타내 드렸어요. 요것이 암과 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과정은 중요합니다.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여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관심은 관심 자체를 제어하면 인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지만 인식을 행위에 전달하는 과정은 견해의 직접 제어에 이어 그 가공 과정에 해당하는 심과 상에 대한 근원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윗닦아로부터 출발하는 구체적 행위 과정이 상라가정의 전도된 견해 위에서 진행될 때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연기의 9번째 지분입니다. 요거 뭐죠?
수가 있고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죠. 근데 이 행위가 어떤 조건 지어진 행위죠?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돼 있고 무명 탐이고 가래고 하는 이런 전도된 상태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된 행위, 달리 말하면 그 전도된 상태를 유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된 행위, 유위적인 행위를 부르는 말이 취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보면 3, 4, 5, 촉이 6번이고 수가 7번이고 애가 8번이죠. 그리고 취가 9번이라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유가 10번으로 나온다고. 그죠? 요런 상태로 이 취라고 하는 것이 이 취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행위가 유위적인 거, 전도된 상태의 행위여서 식을 머물게 해서 존재가 된다. 이런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취를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유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메커니즘적인 접근이 12연기를 그대로 해결해 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연기의 9번째 지분입니다. 연기는 중간에서 7수 8애 9취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과정이 상심견해의 과정과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뭐죠? 한면으로 보면 이렇잖아. 인식이니까 식, 명색 해서 유기부로 해서 촉으로 수로 애로 취로 유로 이런 식으로 돌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가래가 형성되는 게 수가 있으면 반드시 가래가 되는 이거 아니잖아. 여기에 중간에 가공의 과정이 있어서 가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하는 거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뭐예요? 닦아에서 어떤 가공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은 두 갈래의 조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는 뭐야? 7번 수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어.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은 뭐야?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가래를 만드는 조건이라고.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상심견해의 과정과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은 실제로 여기에 1무명 심행이죠. 상수는 심행에서 심이 생겨나는 요 과정이 2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과정은 실제 1무명과 2행이고 유위의 행으로 진행되어 유위의 행으로 진행된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죠. 유위적으로 진행되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일을 통해서 유가 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식과 명색으로 가는 거죠. 유위의 행으로 진행되어 3식 4명색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7수애의 과정을 구성하는 닦아 안에 1무명 2행이 자리하는 시각적 이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시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보부님은 아마 그 시각적인 이해가 조금 늦을 거야. 오신 지가 많이 안 돼서. 근데 차츰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일에 익숙해지면 1, 2번이 여기 있고 7, 8번 중간이다 하는 거. 이게 연기를 해석하는 이거 없이는 사실은 연기가 해석 안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고 이어서 자, 이런 메커니즘적 설명 위에서 수행은 이렇게 개괄됩니다.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불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가집니다.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입니다. 이런데
이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체계가 사념처는 견해를 직접 제어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타는 심을 직접 수행하는, 어디 갔어? 아까 적었던 것 같은데, 심을 직접 제어하는 수행이 사마타고 상을 직접 제어하는 수행이 윗바사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뒤에 좀 더 상세히 봐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요 심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심의 행위 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사념처의 영역, 사마타 비파사나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뭐 현재로서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와 견은 수행으로 이어지는데 이 책에서는 수행 지도로서 개괄하였습니다. 지와 견이라는 것을 삶의 메커니즘에서 독립해서 5번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준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이 설명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 수행의 기본적인 접근이 뭐냐라고 하니 지와 견이라는 이것이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구나.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찬다, 관심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요거 관심을 직접 제어해주면 돼요. 견해를 제어해주는 일이 가능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본다라고 할 때는 견해가 심과 상이라는 이 가공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공 과정 전체를 제어해줘야 삶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포괄해서 보니까 견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바깥 영역의 시작 자리라고 보면 되니까 견해를 제어하는 곳으로의 사념처, 심을 제어하는 사마타, 상을 제어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의 직접적인 대응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행을 개괄하는 수행 지도를 그려보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와 견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설명되어야 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이렇게 지와 견에 대한 이야기 공부해봤습니다. 아무튼 삶의 메커니즘이 수행 지도로 연결되는 그 중간의 과정에 지와 견이 있다. 박보부님, 지와 견 이만하면 우리 좀 충분히 설명이 됐죠? 자, 10분을 또 초과했습니다만은 20분 쉬었다가 5시에 그러면 경전 해설 수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해줘요. 제가 이제 보다라는 거를 이제 행위로 이제 규정짓는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님한테는 듣는 행위도 보다에 여기 견해에 속하고, 예를 들면 귀도 먹고, 예를 들면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은 뭐 이렇게 촉각?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다 촉각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견해로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요 인식 자리에서 네네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럴 때 요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쵸. 다음을 느끼고 촉감하고, 그리고 이제 의화법의 관계 요 자리를 말하거든. 네. 그래서 그거는 인식의 자리. 그렇죠. 요거는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연명 치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시면 연명 치료라는 요 자리, 몸이 무너졌다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다음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가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 막 그런 개념일 거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다라고 할 때 그 견자가 우리가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를 유발 인식의 어떤 행위로서의 어떤 단지 보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라고 해야 되나? 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맞습니다. 어떤 다른 상황도 포함해서 제가 예, 그 말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한 보다죠. 그냥 보다가 아니라.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공감하거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DT라는 단어가 다사나와 비교되는 단어다. 다사나는 지금 말씀하신 저 보다라는 행위, 보다라는 작용이잖아. 네네. 그런데 보다라는 다사나 빠사티 요거와 비교되는 명사로 DT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이 견해라고 하는 요거는 본다라는 어원을 같이 쓰고 있지만 봄이라고 하는 다사나라는 단어하고는 다르게 네네. 바로 요 자리에서 어떤 안경을 썼을까?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것일까? 라는 견해라는 특별한 보다라는 의미로는 타당하겠지만 그냥 눈으로 본다 개념이 아니고 견해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을 DT라는 말이 지칭하고 있다. 요거를 차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와 견 이럴 때의 견은 바로 그 견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 한 발견한 것 같은데 이 말로 그대들은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바르게 봄을 구주하시오.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바르게 봄을 구주하시오.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바르게 봄을 구주하시오. 뭐 연기가 안 됩니까? 좀 그건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바르게 봄을 구주하시오. 그럼 이게 이런 얘기지. 여기서 바르게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게 되면 이 바른 견해 때문에 윗닦아로부터 올라가는 이 행위가 바라지고 그것이 바른 상태, 즉 탐진치 없는 상태로 참가에 의해서 인식에 오면 여기서 아니 색을 본다라는 여기에서도 다르게 보게 되는 뭐 그렇게 연결되는 걸로 봐야겠죠. 예를 보면 되겠죠. 이 바른 그렇게 견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바르게 봄을 구주해야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러니까 이 경전적으로 이게 근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요 어떤 경인가? 이게 안다 까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예. 아까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였구나. 그래, 좋습니다. 그거 좀 주세요. 네. 이 노래 다시 한번. 일단 내가 좀 번역도 좀 새로 해보고.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타당하지. 예, 좋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바른 견해가 바른 봄이라는 게 그게 바른 견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바른 견해가 바른 봄이라고 딱 일치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바른 견해가 있어야 가서 바르게 본다 이런 이제 순환 구조적인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 아까 그 제가 아메리카노. 아니 이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그렇지. 그럼 바른 견해가 토대가 되어줘야 봄을 바르게 본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견해 자리가 봄인 거지. 그렇게 보시면 근거가 되겠죠. 그렇지.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발견입니다.